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소유권의 공동 소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공유, 합유, 총유 중에 총유는 우리가 법인 배울 때 요 비법인 사단, 재단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유가 한 95%가 나와요. 그리고 합유하고 총유는 공유하고 어떻게 달라? 이렇게 시험 문제 가끔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이 제일 좀 헷갈리는 게 요 합유이기 때문에 합유는 요거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어느 경우에 합유라는 공동 소유의 형태를 띠는지.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귀속되고요. 공유의 보존, 관리, 처분 행위는 보존 행위는 각자, 관리 행위는 과반수, 처분 행위는 전원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반수 지분권자와 소수 지분권자의 요 처분 행위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따가 사례로 이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합유는 지분을 등기하잖아요. 여기는 합유는 지분을 등기하지 않더라.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오늘 배울 내용이 공유, 합유, 총유 중에 공유를 주로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소유권에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죠. 요거 취득시효까지. 그래서 오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공동소유인데, 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여기서 다 배웠어요. 여기 물권적 청구권에서 다 배웠고, 오늘은 뭐만 볼 거냐면 우리 점유권에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배웠는데 그거하고 차이점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기본서 237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쭉 나와요. 얘네들이 어떻게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3가지 있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특징은 점유권하고 비교해서 다른 점이 이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탈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요 침탈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원인이 침탈인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소유권이 뺏기면 반환할 수 있어요. 뭐 침탈은 당연한 거고 사기 이런 걸 당해도. 그 다음에 1년 내 행사하는데 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청구권자는 현재 소유자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여기서 다른 점이, 우리 점유권에서는 점유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할 수 없었죠. 근데 소유권은 그런 거 없다. 그냥 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보시면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요거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우리 여기 214조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한 조로 묶여 있는데 요걸 분리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였죠. 일단 요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는 요거는 이미 과거에 종결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과거에 종결된 게 아니고 현재도 계속 되고 있어야 되더라. 그죠? 그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은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어지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둘 다 청구한다 그러면 틀리더라. 요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방해의 의미는 손해랑 다르더라. 그런 거 우리 앞에서 봤죠. 오케이. 자, 공동소유는 어떤 물건을, 자, 제가 물건 나오면 당분간은 다 부동산이라 그랬죠. 우리 부동산을 그냥 부동산이라고 보자고. 요거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소유하는 걸 공동소유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 공동소유를 하는 형태가 공유, 합유, 총유 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있잖아요. 공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공유는 왜 공유를 하냐면 이래서 공유를 해요. 가령 A하고 B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토지가 있어. 아, 근데 이 토지가 100억이나 하네. 무지하게 비싸요. 10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A랑 B랑 이 토지를 사가지고
뭐 가령 임대 수입을 좀 올리고 싶어. 아니면 뭐 얘네들이 이 토지가 나중에 한 120억으로 오를지도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소유하고 싶기도 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 토지에 이 토지에다가 이 토지를 사고 싶은데 어느 경우 돈이 없어. 얘네들이 100억씩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50억씩 내가지고 이거 살까? 해가지고 얘네들이 50억씩 내가지고 이걸 사죠. 그럼 이 토지는 A와 B가 각각의 지분을 2분의 1씩 가지고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뭔가 그냥 소유하려고 왜 소유해서 뭔가 요 토지 자체를 임대하거나 요게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이렇게 소유하려고 사는 게 요게 공유예요. 공유.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게 요 공유입니다. 대부분 다 공유예요. 공동 소유는 공유. 자, 그래서 요게 공유구나. 요거 간단하죠. 근데 이제 합유하고 총유는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등기하죠. 이거 뭐라 그래요? 법인 등기도 하고 사업하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법인이라 그랬죠. 법인이라 그랬죠? 근데 세상에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업을 하기는 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법인 등기를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무슨 세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소유 구조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 등기를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는 애들을 우리가 민법상 조합이라 불러요. 민법상 조합. 자,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사업을 하지도 않고 사업을 안 하니까 그냥 법인 등기도 안 한대요. 법인 등기도 안 해.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은 비법인이라고 불러요. 비법인.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있었고 비법인 재단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법인 등기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런 차이가 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 등기 안 하는 애들은 가령 이 민법상 조합이니까 요게 한 사람이 아니라 요 공동 소유를 할 거 아닙니까? 공동 소유, 그죠? 공동 소유를 할 때 어떤 형태로 뭔가 소유를 해야 되냐면 합유의 형태로 소유를 해야 돼. 합유. 그러면 요 비법인 있죠? 비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공동 소유를 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총유의 형태로 합니다. 총유의 형태. 법인은 당연히 만약에 이 법인이랑 다른 법인 또는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공유로 가지면 돼요.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자, 근데 봐봐요. 여러분, 민법상 조합하고 비법인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한다? 합유, 그 다음에 총유의 형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자, 봐봐요. 합유의 형태로 하는 애들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의 특징이 사업하지만 법인 등기 안 한다. 총유는 사업도 안 하고 법인 등기 안 한다. 그러니까 놀려고 만나는 거죠. 그죠? 놀려고 만나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교회, 사찰, 종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걔네들이란 말이야.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총유는 그냥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총유 재산은 뭐 사찰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합유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합유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 합유의 개념을. 자, 그러면 요 합유는 보세요. 만약에 A, B, C가 세 사람이 뭉쳐가지고 모기빵집이라는 빵집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 합유로 인한 모기빵집 사업을 하는데 법인 등기를 안 하면서 사업하는 얘네들 이름이 뭐라 그랬어? 민법상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서는 그 법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사원인데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상 조합이니까 A, B, C를 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이 합유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업체인 이 모기빵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기빵집이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등기에서도 이 모기빵집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이 모기빵집을 만들었는데 A, B, C 세 사람이 어떻게 동업을 하게 됐냐면 A는 제빵 기술이 있고 B는 여기에 자금력이 있어요. 돈이 많아. 돈을 댄 거죠. 그 다음에 C는 영업력이 뛰어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모기빵집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모기빵집을 만들려면 봐봐요. B가 돈 투자하고 얘는 보이지 않는 기술, 얘도 보이지 않는 영업력 같은 게 다 뭉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도 단순히 모기빵집의 일부일 뿐이에요. 여기 있는 부동산도 모기빵집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도 그냥 모기빵집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요 합유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이따가 한번 볼 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등기를 할 때 모기빵집 앞으로는 등기가 안 돼. 모기빵집 앞으로는 등기가 안 되고 어떻게 등기가 되냐면 A, B, C 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되면서 지분의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도 가령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지분을 기재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반면에 아까 우리가 봤던 공유 있죠. 공유는 자기가 낸 돈만큼의 지분을 거기다 기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합유는 그런 게 아니야. 지분을 절대 기재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냐면 얘네들이 행여나 등기를 모기빵집 앞으로 그냥 해놓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지분을 기재를 공유처럼 해놓으면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배신 때리고 모기빵집을 통째로 모기빵집 앞으로 된 명의를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자기 지분만 넘겨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겠죠. 팔 수가 있어. 아, 선생님, 근데 이 C 같은 경우에 자기 지분만 뭐 넘기고 도망가면 가령 A가 자기 지분만 팔아도 아니,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지분 팔고 간다는데 무슨 문제야? 그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합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기빵집을 지켜야 돼. 가령 제빵 기술이 있는 A가 자기의 지분, 여기는 부동산 지분뿐만 아니라 요 모기빵집 전체의 지분이 따로 있겠죠. 아무튼 뭐 부동산 지분이나 모기빵집 지분을 엉뚱하게 D한테 넘기고 갔어 봐. 근데 D는 제빵 기술이 전혀 없는 무슨 제비족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맨날 돌리고 하면서 막 춤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빵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배신 때리고 부동산이건 뭐건 팔면 안 돼라고 해서 지분을 절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지분이 기재가 안 돼. 이게 합유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 지분이 등기가 안 돼. 그래서 지분 매각도 안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여기 있는 부동산 지분은 등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매각도 안 되고 또 모기빵집에 있는 지분이죠. 이 모기빵집에 자기의 다른 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매각이 안 돼. 그리고 조합원을 가령 A가 D한테 팔라 그럴 때 B랑 C랑 나서가지고 야, 너 임마 제비족한테 이걸 팔고 가면 어떡해? 라고 말리죠. 그럼 이 지분을 얘한테 팔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A가 만약에 관두려면 가령 뭐 갑 같은 애를 찾아가지고 얘는 제빵 기술이 있는 애를 대신 놔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분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분 매각이 안 돼요. 지분 매각이 아니라 조합원을 변경한다고 보는 거예요. 조합원을 변경한다고. 그런데 조합원을 변경할 때도 전원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죠. 왜? 이상한 애 데려오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합의는 이따가 뒤에서 배울 걸 제가 미리 개념상 설명드리는데 다 합유의 등기는 뭐가 목적이냐면 이 동업해서
사업을 하는 이 사업체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부동산 등기에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분 매각 불가해. 당연해. 왜? 지분 등기가 아예 안 되니까. 등기가 그리고 이 모기빵집 명의로 안 돼요. 모기빵집 명의로 안 돼.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조합원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봐봐요, 여러분들. 요 총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가령 생수교회 앞으로 등기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이 비법인 같은 경우에는 생수교회 앞으로 등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80페이지 표 보시면 요 표가 나오거든요. 표에서 봐봐요. 법인, 비법인, 민법상 조합 있죠. 등기 능력,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봐봐. 비법인은 되잖아. 그러니까 생수교회 앞으로도, 생수교회 명의로도 등기가 돼요. 그런데 민법상 조합 합의 있죠. 얘네들은 등기 안 된다고 X 해놨잖아요. 우리가 이미 80페이지에서 한번 이거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등기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따 안 보여줄게요. 자, 이거 공유계예요, 합유계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공유인지 합유인지는 요거를 봐야 돼요, 여기. 자, 지금 신현욱이라고 제 후배 중에 매우 착한 친구인데, 실명입니다. 현욱이 정말 착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김갑돌과 이울순에게 요거를 팔았네. 보니까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 현욱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세상에서 거의 제일 착한 애, 내가 만난 애들 중에서 제일 착한 애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여기 김갑돌과 이울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공유인지 합유인지 보려면 여기 공유자라고 나와 있네. 그죠? 그리고 여기 지분이 3분의 2로 기재가 돼 있잖아요. 3분의 1, 3분의 2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공유예요. 근데 합유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합유자라고 떡하니 나와 있죠. 지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조합원 명의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합유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합유하고 총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특히 얘가 이해가 안 간다. 합유가 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등기상의 제약들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오케이. 자, 공유는 먼저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공유자 1인의 지분이 모든 토지에 미친다, 이런 말 써. 또는 요 미친다라는 말 대신 분포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A하고 B하고 C하고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부동산을 그냥 얘네들이 같이 쓰는 거고, A의 지분이 모든 토지에, B의 지분이 모든 토지에, C의 지분이 모든 토지에 미치는 거지, 요 토지를 A, B, C가 물리적으로 3등분해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확실하게 이해해야지 공유가 이해가 가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를 물에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각각의 노란색 1톤의 물, 연두색 1톤의 물, 분홍색 1톤의 물을 갖고 이 3톤을 채워서 풀장, 수영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럴 때 우리가 요 A, B, C가 여기다 물을 채울 때, 보세요. 이 물 3개를 채워가지고 여기에 채워서 이렇게 채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물이 이렇게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3개로 나눈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 A, B, C에, 자, 여기 A의 노란물, B의 노란물, C의 노란물을 여기다 부어. 노란물부터 먼저 붓잖아요. 이렇게. 그럼 노란물이 차죠. 그런 다음에 요 연두색 물을 부어. 연두색 물을 부으면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홍색 물을 부으면 분홍색 물이 이렇게 차서, 요런 색의 A의 노란색 물, B의 연두색 물, C의 분홍색 물이 모든 토지에 다 이게 골고루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의 지분이
아까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눠져서 얘네들의 힘이 물리적으로 나눠져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A, B, C가 요거를 다 함께 사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풀장을 갑이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빌려줬을 때 요 갑이 가령 요 임대료에서 900만 원을 낸다, 한 달에. 그러면 300만 원씩 이렇게 나눠 갖자는 얘기지, A 노란물, B 노란물, C 노란물 이렇게 따로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A, B, C의 모든 지분이 마치 물과 같아서 모든 토지에 다 미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요. 우리가 앞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자, 요거 앞에서 배운 내용에서 시험이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저당권은 지분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지분 일부의 설정이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렇게 섞인 상태에서도 지분 설정이 가능한데, 용익물권은 지분의 설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왜냐면 보세요. 일단 용익물권은 물이 이렇게 섞였어. 물이 이렇게 섞였을 때, 야, 물이 이렇게 섞였는데 나 노란 물만 빌릴래. 나 노란 물에서만 수영할래. 이러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분이 섞여버리면 이렇게 지분이 모두 다 골고루 미치기 때문에 나 조금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는 있는데 이 지분만큼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은 할 수 있는 게, 물이 비록 섞여 있지만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저당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3톤 중에 노란 물이 1톤 존재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또 우리가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냐면, 자동차를 A, B, C가 똑같이 3등분 해가지고 요걸 샀어. 요걸 샀을 때, 자, A가 엔진, B가 바퀴, C가 차체, 이런 식으로 나눠 갖자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분이 모두 미친다는 것은 A, B, C가 요거를 나눠서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령 한 달이 있으면 A는 열을 쓰고 B가 열을 쓰고 C가 열을 쓰던가, 아니면 아까 이 수영장처럼 어떻게, 그렇지, 수영장처럼 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그 사용료를 셋이서 나눠 갖자, 그런 의미가 지분이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아닌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유에서. 아셨죠? 이런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할이라는 걸 해야 돼요. 분할. 그래서 분할도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내용, 공유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봐, 이거. 우리가 근데 여기 요거 인적 결합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앞에서 사실 우리 시험에는 뭐로 나오면, 인적 결합이란 말보다 이거 단체성이란 말로 나와서 합유하고 총유가 있을 때 단체성이 제일 강한 거는 총유고, 그 다음에 단체성이 약하면 합유로 봤어요. 근데 얘는 아예 단체성이 없어, 공유는. 요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공유에서 우리가 자동차로 예를 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토지를,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토지 하나를 A, B, C가 지분으로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거지, 하나의 물건에 3개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공유 지분의 성질에서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지분이다. 그죠?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부동산 또는 그 물건의 기여 또는 돈을 많이 낸 만큼 그만큼 지분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분을 권리로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분권이라고도 하더라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부터. 자, 일단 공유 지분에 대한 내용 먼저 중요한 것부터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자 보세요. 여기 토지를 갑을 병이 지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이 토지가 10억짜리인데 아마 갑이 6억, 을이 3억, 병이 10억 주고 샀겠죠. 그러니까 지분이 갑이 제일 많겠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동 지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처분이라고 할 때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지 공유물을 처분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공유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병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인 갑, 을의 허락 안 받아도 되고, 갑도 자기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허락 안 받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토지, 공유물이 요 토지 아닙니까? 그죠? 요 토지를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 동의가.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죠. 국가에게 귀속되는데, 만약에 병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병이 상속자가 없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어. 그러면 요 병의 지분은 갑과 을의 요 공유 지분만큼 비례해서 귀속되게 돼요. 그래서 국가 소유라 그러면 틀립니다. 국가로 귀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건 참고인데, 만약에 등기할 때 요 지분이 기재가 안 되잖아요. 지분이 기재가 안 되면 그냥 등기에 공유라고 나오고 갑, 을, 병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추정되냐면, 얘네들이 지분이 사실 이렇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균등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게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등기가 안 되면 이렇게 추정이 돼가지고, 요 지분이 등기가 안 되면 이렇게 추정이 돼서, 만약에 제3자가 매매를 할 때 매매 대금을 사실 어떻게 줘야 돼요? 얘 60, 얘 30, 얘 10을 줘야 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제3자는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냥 매매 대금을 똑같이 3분의 1씩 줘도 갑은 원래 더 받았어야 되죠. 할 말이 없다고요. 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 우리 등기법에 뭐라고 나왔냐면, 야, 공유는 지분 안 하면 등기 안 해준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법조문에 등기가 안 되면 균등하게 추정한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도 나오지만 현실에선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공유 지분, 요거 밑줄,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분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유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그런데 법률 규정으로 공유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으로 지분이 정해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상속 같은 거 할 때. 상속할 때 A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A의 배우자는 얼만큼, A의 자식들은 얼만큼이라고 딱딱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공유자 1인의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예요? 요게 같이 써야지 분할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게. 자,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거. 요 말은 얘네들이 가령 A라는 애가 B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 2분의 1씩 지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A가, 야, 내가 공유자니까 이만큼 물리적으로 반 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같이 쓰는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3번. 공유자 처분의 자유. 요거 밑줄. 자,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서 밑줄. 공유지분 처분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등은 필요 없다. 뭐랑 다르게 합유는 전원 동의가 필요했죠. 조합원을 변경하려면.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지분을 처분하는 거예요. 저기 위에다 CF. 여기 공유물은, 공유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은 전원 동의가 필요해.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해.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거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2번은 참고인데 지분 양도 금지의 특약 이런 걸 맺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서로 공유로 이거를 살 때 얘네 둘이 친한 애들인데 알다시피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지분을 자기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지분을 갖는 거를 서로 원하지 않아. 이랬을 때 우리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특약을 맺을 수는 있는데 그 특약이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약이나 약정이 등기가 되는 게 있고 등기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등기가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 내부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거지 제3자에게는 가령 을이 병한테 이걸 팔았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정한테 이걸 팔았어요. 자기 지분을. 그랬을 때 얘네들이 야, 이 정한테 야, 우리 셋이 지분 양도하지 않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무효니까 다시 을한테 돌려줘라고 할 수 없다고요. 왜? 등기가 안 돼서 제3자는 그 지분 양도 금지의 특약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정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얘네 둘이 을한테 이럴 수는 있겠죠. 야, 너 안 팔기로 해놓고 왜 팔았어? 너 우리한테 손해배상해줘. 뭐 그런 식의 배상은 내부끼리는 그게 가능해도 외부에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얘기. 읽어볼게요. 당사자 간의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채권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지 지분 양도 금지 특약에 등기할 수 없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지분의 탄력성인데 뭐 탄력성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밑줄 중요해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 자, 여기서 지분을 포기 내모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밑줄. 국가로 귀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분을 포기할 때 나 공유물 지분 포기하고 속세를 떠난다 하고 절간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요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분의 포기도 요것도 186조예요. 그래서 가령 을이 나 속세를 떠난다 하고 포기 선언만 하고 가면 안 돼.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네들한테 해줘야 돼. 얘네들한테 포기할 때 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전 등기까지 맞춰야 돼. 왜? 186조니까. 자, 그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된다고요. 그 내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의 성립은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은 뭐겠어요? 방금처럼 갑을병이 서로 모여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이 토지 하나 살게 하는 게 요게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이에요. 그런데 자, 동산이면 공동으로 그냥 점유하면 되는데 같이 공동으로 쓰면 되는데 부동산인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분을 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다시 또 나왔나요? 요거 밑줄. 지분의 등기가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등기법에 지분 기재가 강제가 돼 있어서 이럴 일은 없다고요. 현실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분 소유적 공동 소유를 우리가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자, 요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갑은 설렁탕집, 을은 갈비탕집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요 토지가 A의 토지인데 A의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떤 식으로 사실 토지를 사고 싶었냐면 A한테 얘기해서 요거를 분할을 해. 그래가지고 여기 자기 주차장으로 갑이 쓰고 여기 자기 주차장으로 을이 쓰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가가지고 A한테 얘기했더니 A가 그렇게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상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그런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토지를 너무 작게 분할을 못하게 해놨어요. 왜? 너무 작게 분할을 하면 그 토지의 쓰임새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럼 A한테 샀냐면 갑과 을이 돈을 모아서
A한테 요거를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는 얘네들이 딱 금 거놓고 여기에 자기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에는 을의 주차장으로 쓴 거예요. 하지만 둘이 돈 모아서 같이 A한테 주고 샀죠. 등기는 뭐로 돼 있냐면 요렇게 공유, 지분이 등기가 돼 있어서 공유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공유로. 자,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의 정의가 한 필지 특정 부분을 나누어서 소유하기로 했는데, 원래 공이었으면 얘네들 다 같이 이걸 써야 되잖아요. 같이. 근데 나누어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등기는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내 관계, 즉 갑과 을은 얘네들은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따로따로 쓴다고. 그래서 특정 부분을 독점점이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게 얘네 둘 간의 관계예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그런데 대외 관계,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공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떨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비록 사용 수익은 각자가 하지만 요게 공유물이라면 공유로 등기가 돼 있어서 보존 행위는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존 행위가 뭐냐면 이따가 보겠지만 어떤 놈들이 여기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요걸 쫓아낼 수 있는데, 보존 행위는 모든 지분권자가 각자 따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B라는 애가 여기에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을이 얘를 쫓아내도 되지만 갑이 얘를 쫓아낼 수 있어요. 왜? 등기가 이렇게 공유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공유를 해서, 따라서 지분의 양도가 가능하고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각자 토지의 전체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왔죠. 자, 그래서 봐봐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대외 관계가 중요해요. 대외적으로는 공유야. 근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등기가 지금 공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야라고 주장을 하려면 요거 밑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 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 동그라미, 위치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이 위치하고 면적이 얼만큼인지도 다 증명을 해야 되겠죠. 왜? 제3자가 보기에 이거 지금 공유인데 이거 정말 구분 소유적 공유 맞아?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진짜.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요게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자,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상속하는 경우에 그때 요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 공유물의 과실도 얘네들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분별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 있죠, 담도 공유예요. 이웃하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10개. 요게 10개의 구분 건물로 구성된 집합 건물이라 그러면 아파트에 10가구가 사는 거야. 아파트가 10가구가 사는데, 여러분들이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사는 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여기에 10가구가 나눠서 쓰는 시설들, 엘리베이터, 계단, 그런 걸 우리가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서로 그게 공유인데 분할될까요? 분할 안 되겠죠. 담 분할돼?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담이나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나 계단은 분할이 안 됩니다. 분할이. 상속재산 같은 건 뭐 분할해서 가질 수도 있는데, 과실이나, 근데 요거 둘은 안 되더라.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라고 나오는데, 자, 사용 수익은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사용 수익 관리 시의 공유자의 의무는 갑을 병이 60, 30, 1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관리 비용도 당연히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년 이상 요 관리 비용을 안 낸다 그러면 지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너 지분 우리가 살게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딱 봐도 형성권처럼 생겼죠. 그죠? 이거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자, 우리가 요
이런 공유 관계에 있을 때 보존행위하고 관리행위하고 처분행위 등을 배울 텐데, 보존행위는 요거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각자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공유물을. 그래서 각자 단독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존행위 중에서 대표적으로 볼 게, 지금 가불병이 요 토지를 이 토지를 공유로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법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놈이 와서 요거를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지분이 작던 크던 간에 얘를 쫓아낼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얘네들이 등기가 가불병이 공유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정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보존행위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보존행위는 물리적으로 공유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엉뚱하게 잘못되어 있을 때 이걸로 나눠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가불병이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 다른 사람한테 요거를 임대해서 사용 수익하는 거. 요게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를 이걸 파는 거야. 그런데 관리행위는, 자, 이런 요거는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었죠. 근데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야 돼요. 근데 봐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일단 과반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 과반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100에서 100명이 있는데 50명이 찬성했대요. 이거 과반수예요, 아니에요? 요거는 반수지 과반수가 아닙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반수를 넘어야 돼. 그래서 100의 과반수를 넘으려면 51명부터 과반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 토지가 있을 때 A와 B가 3분의 2, 3분의 1 이러면 얘가 과반 지분권자, B를 소수 지분권자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지금 A하고 B하고 2분의 1씩 공유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과반권자가 없어. 왜? 반이 넘어야 되잖아요. 둘 다 소수 지분권자예요. 이런 경우에는 과반 지분권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 여기서는 과반 지분권자가 누굽니까? 갑이에요. 갑. 얘네 둘은 합쳐봐야 4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돼. 지분의 과반수라는 거는 요 지분의 수를 의미하는 거지, 공유자의 과반수라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얘네 가령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줄까, B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줄까, 얘네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은 얘네 둘을 무시하고 A를 받고 싶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을과 병은 두 명이지만, 즉 공유자는 과반, 3명 중에 2명이니까 과반수가 없죠. 공유자 머릿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B를 임대를 주고 싶었는데 얘네들은 지분이 4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 의견은 무시가 된다는 거죠. 지분의 과반수하고 공유자의 과반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그리고 처분행위 파는 거는 전원동의. 따라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관리행위는 과반수가, 지분의 과반수가, 처분행위는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과반수가 뭐라고요? 반 갖고는 안 된다고. 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봤던 공유물의 사용 수익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공유물 전부의 지분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예요? 그 지분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고요. 아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분리해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유물은. 자, 그 다음에 밑줄.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것도 계속 밑줄.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지분 매수 청구권입니다. 요게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보자고요. 자, 이 보존행위가 양이 많은데, 자, 볼게요. 공유물의 보존이란 물건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를 말하는데,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요 공유 토지를 불법 점유한 놈을 어떻게 쫓아낼지, 그리고 등기가 엉뚱한 사람 앞으로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것만 신경 쓰면 돼. 그것만 신경 쓰면 돼. 자, 그래서 자, 밑줄. 보존 행위는 다른 공유자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유자 각자가 단독 네모,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밑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갑을병이 60대 30대 10의 비율로 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자,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 점유, 지금 물리적으로 불법 점유했죠. 이럴 때는 공유물 전부에 대한 인도의 청구를 셋 중에 아무나 해도 돼요. 그래서 과반수 미달하는 자도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즉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보존 행위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공유자 아닌 제3자에게 원인, 자, 이번엔 등기, 이거는 물리적인 불법 점유고, 이건 등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봐봐요. 소유권이 지금 갑, 을, 병으로 이렇게 10분의 6, 10분의 3, 그 다음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등기가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냐면, 갑자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 앞으로 그냥 이게 넘어간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원인 무효의 등기거든요. 이럴 때 갑, 을, 병 셋이 요 등기를 말소하는 거는 각자가 아무나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하는 거는 각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얘가 을이 정한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야, 나는 너한테 판 적이 없으니까 내 지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 앞에 해줘라고 요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을이 정한테, 야, 내 거 해주는 김에 다른 사람들 지분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고 할 수 없어요. 즉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청구를 가능하지, 지분에 다른 사람의 지분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손에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자기 지분만큼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요 갑이나 병 거를 을이 나서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권만 행사해야지 다른 사람의 지분권은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물리적인 건 다 쫓아낼 수 있어. 근데 지분은 안 돼. 지분은.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내용 여기서 우리가 봤죠. 즉 갑과 을이 요거 줄었잖아요. 2번 3번은 갑과 을이 한 부동산의 공유자인 경우, 갑을이 지분에 대해서 다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다른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분을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같은 거 청구할 수 없다. 자기 지분권만 행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면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의 공유자도 제3자에게 공유물 전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 밑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밑줄,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전부의 말소는 청구 가능한데 자신의 지분만의 이전 통과름, 이전 등기는 자기 지분만 한다 그랬죠. 요 경우가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요거예요. 제3자가, 요 갑을병 말고 제3자가 요 토지를 불법 점유하거나 등기를 쟤네들이
제3자가 등기를 자기 앞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하거나 요건데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이걸 세 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이 3분의 2 지분이니까 과반 지분권자고 을이 소수 지분권자죠. 근데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게 과반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위법행위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공유에서 관리행위 있죠. 관리행위가 대표적인 게 임대인데 이 관리행위는 과반수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요 소수 지분권자 의견 안 받고 자기 스스로에게 임대해 줬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얘가 배타적으로 이걸 혼자 쓰고 있으면 을한테 거기에 따른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씩 지분으로 공유하는 물건을 갑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을이 갑을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갑이 과반 지분권자, 을이 소수 지분권자인데 요 배타적인 점유를 하는 게 요 소수 지분권자야. 그러면 이건 위법행위라서 과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를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경우에 을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권자인 갑이 을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인 배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게 나옵니다. 요게 이거 당연한 거니까. 자 지금 갑도 소수 지분권자고 을도 소수 지분권자죠. 자 그런데 갑이 뭐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얘가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 읽어볼게요. 지금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할 때는 자 밑줄 볼게요. 나머지 지분권자인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타적인 사용 배제 즉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어. 과반 지분권자가 아니니까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는데 방해 제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더라. 나한테 돌려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나가줘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좀. 저도 좀 웃겨요. 이게 사실은 판례가 최근에 바뀐 건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더럽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거 별표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뭐는 할 수 없어.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어. 소수 지분권자라서 얘 2번처럼 인도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나가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도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요거 자 여기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별표. 자 그래서 근데 요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밑줄 아무리 소수 지분권자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그거를 우리랑 같이 써야지 너 혼자 쓰면 안 되니까 임대료 쪽으로 줘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의 협의가 없이는 공유자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그 특정 부분 면적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의미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토지가 있는데 원래 이게 A, B, C로 합시다. A, B, C가 요거를 공유를 하고 있었어. 공유를 3분의 1씩 하고 있다고 쳐봐요. 3분의 1씩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그냥 야 내가 3분의 1 지분권자니까 물리적으로 3분의 1만 내가 그냥 쓸게. 이렇게 하더라도 얘네들이 야 그런 게 어딨어 임마. 공유는 그런 거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요만큼만 쓰더라도 무슨 소리야 임대료 내야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공유로 돼 있으면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를 빼고는 이렇게 분할해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 동그라미 4번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리 행위를 볼게요. 이 관리 행위는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 주로 임대차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관리 행위는 공유자가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 사례 동그라미 1번에서 걔가 어떻게 해요? 그냥 부당이득만 돌려주고 그냥 사용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었죠.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 지분권자한테. 그래서 공유자, 자 이거 중요해. 공유자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지분 동그라미,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반 공유자는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 경우에 있죠? 요 경우에 얘 혼자서 과반을 넘으니까 얘네들 의견 무시하고 혼자서 과반으로 요 관리 행위 할 수 있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1번에 얘는 혼자 점유하더라도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었죠.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쌍괄호 3번과 쌍괄호 4번 243페이지에 요 내용은 보시면, 자 먼저 이거 봐봐요. 쌍괄호 3번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갑이죠. 갑이 A하고 임대차 계약 맺어서 얘가 임차인으로 된 경우에요. 요 밑에는 소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을이 B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른 애들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자, 그러면 위의 경우에 갑은 다른 애들 의견을 안 구하더라도 관리 행위는 과반이면 되죠. 그래서 이 A는 적법한 임차인입니다. 적법한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의견을 따르지 않고 과반이 안 되는 을로부터 허락을 받고 점유하는 B는 요거는 불법점이에요. 불법점이에요. 왜 그럴까? 그렇죠.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의하는데 이 A는 과반권자인 갑의 허락을 받았고 얘는 과반이 안 되는 을의 허락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볼게요. 소수 지분권자, 즉 을이나 병은 이 경우에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도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누구한테? A한테는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냐면 갑한테, 야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얘한테 임대차 주면 뭐하냐? 너 임대료 받아서 우리한테 줘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에 서점은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이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요 둘이서 A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경우, 이번에 B의 경우에 이 경우는 다른 불법점이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갑이건 병이건 불법점이자 B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은 소수 지분 공유자, 요 소수 지분 공유자가 얘한테 임대료를 받았으면 얘는 임대료를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분 공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다른 지분권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밑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과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변호는 요 내용 적법점입니다. 적법점이에요. 요 과반수 지분이에요. 그래서 요 계속 밑줄.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의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을 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요거 밑줄. 다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의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소수 지분권자가 누구한테? 임차인이 아니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의 비율만큼 차임액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4번도. 자, 소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불법 점유 대목. 불법 점유 소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요거. 왜냐면 과반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받은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으로 받는 차임을 다른 지분권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요 3번, 4번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여러분들, 요것도 밑줄.
임대차의 해지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도 관리 행위라서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처음 맺는 것만 관리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임대차를 해지, 끝내거나 아니면 갱신 요구, 2년 더 할까? 라고 갱신 요구하는 거 모두 관리 행위로서 과반수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요거. 자, 요거까지 알고, 보존행위라고 하면 틀려요. 보존행위가 아니라 지분 공유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과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요거는 자, 밑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즉,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는 공유자 내목,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처분 변경. 그러니까 이거 파는 거야. 그냥 파는 거. 자, 그래서 처분은 공유물을 매각하는 법률상의 처분행위와 공유 건물의 철거 같은 사실상의 처분행위고, 변경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개간행위처럼 성질을 바꾸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무튼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매각했대요. 그러면 요거는 처분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매매에 해당하고,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명의로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함으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게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요거는 일단 원래 여기 지금 토지가 있는데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갖고 있어. 근데 이 공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소유자가 A, B 이렇게 2분의 1로 돼 있었는데, 이 A가 B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이거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령 누구한테? 그렇지. 소유권 이전을 갑한테 그냥 다 했대요. 이런 경우에 자, 이 B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갑에게 자기 지분만 이전해 달라고 해야 돼. 말소도 못해요, 이 경우는. 왜냐면 제3자가 A 허락 안 받고 제3자가 그냥 이게 원인무효의 등기면 보존행위로서 말소 등기했는데, 이거는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이걸 다 팔아버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이전을 해주고 갑이랑 같이 이제 공유자가 돼야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소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처분한 자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매매. 즉, 이 A가 이 두 개를 다 팔았는데 B의 매매는 적법하지 않지만 A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명의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 공유자의 지분 범위, 처분 공유자 누구? A의 지분 범위 내에선 유효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못하고, 야, 이거 나는 안 팔려고 그랬거든? 해서 갑한테 자기 지분만의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갑 2분의 1, B 2분의 1 요 형태로 이제 소유를 하게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거냐면, 자, 한참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자,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 이거 몇 페이지야, 이거? 242페이지에서 봤던 거. 요거 자기 지분만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나 보존 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제3자가 뜬금없이 와서 원인무효의 등기를 했을 때 요게 적용되는 거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거는 또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요 본 거는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자기 동의도 안 받고 다 같이 매각한 경우에는 그 동의 없이 팔아버린 그 공유자 거 있죠. 그거는 유효야. 그거를 좀 비교하셔야 돼요. 요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밑줄. 공유하는 나대지 위에 과반 지분권자의 건물 건축행.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대지는 원래 건물이나 이런 게 없는 걸 나대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었는데 A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그냥 지어버렸어. 그러면 밑줄 여기 2분의 1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요 A를 자, 요거는 밑줄 긋고 여기 토지가 있는데 A가 3분의 2, B가 3분의 1. 얘가 자기가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건물까지 짓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밑줄. 다수 지분권자가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다른 지분권자는 나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 전부를 철거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임대하는 거는 관리 행위로서 그거는 받아들여서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놈이 건물까지 지어버렸어. 이거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이거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기본서 244페이지 공유물의 분할. 자, 공유물의 분할이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A, B가 2분의 1씩 이렇게 같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분할을 하면 이제는 이 토지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반으로 나눠서 A하고 B가 단독 소유를 하겠다는 거. 이게 분할이에요. 자, 그래서 공유는 합의하고 총회하고 달라서 단체성, 인적 결합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밑줄.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금지 특약. 자, 요거 밑줄. 공유자는 5년 내에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 기간은 갱신할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밑줄. 이 득약이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지분의 양수인에게, 여기서 양수인은 제3자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비교를 해야 돼요. 어때요? 앞에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요 지분 양도 금지 특약 있죠? 얘는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요. 얘는 등기가 안 되는데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가 되네. 그래서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네. 요거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구분 소유의 공용 부분, 아파트의 계단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경계선상의 경계표, 이거 담이에요, 담. 이런 거는 당연히 분할이 안 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자, 그 다음에 분할 방법은 일단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들. 분할의 방법은 처음에 협의를 해가지고 잘 안 되면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A하고 B하고 서로 공유로 잘 살고 있다가 물리적으로 분할할 때 여러분들 이쪽 도로가 예를 들어 대로변하고 접하고 이쪽은 좀 되게 어둡고 음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할해가지고 B가 이쪽 가지려고 그러겠죠. A도 이쪽 가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 분할이 제대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때는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형성 판결, 등기 없이도 곧바로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187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요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건 알아내야 돼.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반드시 밑줄.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되고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거는 무효예요. 자, 그리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솔된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분할이 뭐냐면 토지를 그냥 그대로 토지 내지는 어떤 물건을 반으로 자를 수 있어. 반으로 자를 수 있다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을 해도 별로 감가가 안 되는데 어떤 물건 같은 거 반으로 자르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다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법원은 경매를 해가지고 이 경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를 분할해서 반으로 잘라버리면 아무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경매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2,5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현물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경매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3번. 자, 먼저 협의에 의해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하죠. 그래서 분할의 방식도 원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안 되면 대금 분할은 경매해가지고 그 금액을 나눠 갖는 거고, 가액 배상은 뭐냐면 이 가액 배상은 A하고 B하고 여기 자동차 있죠. 자동차를 그냥 B가 요거를 자기가 갖고 자기가 요 소유를 하는 대신 A한테 얼마 주는 거예요.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현금 분할이 원칙이지만 대금 분할이나 가액 배상의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밑에 재판에 의해서 한 분할은 이거는 형성 판결이잖아요. 형성 판결. 그래서 밑줄 판결의 확정으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가 발생. 여기 187조. 우리가 계속 봤던 거 187조예요. 그런데 협의나 조정에 의한 이런 분할은 이거는 등기를 요해. 그러니까 요거는 186조야.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만 뭐더라? 여기 187조. 등기 없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겨. 그러니까 협의에 의한 분할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다 그러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판결의 내용을 보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하고 그 다음에 대금 분할. 그 내용인데 요거 밑줄 보세요. 요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꼭 공유물 분할에 이런 원칙들이 있지만, 만약에 청구권자가 저는 현물 분할 아니면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일단 재판에 들어오면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기출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 분할의 효과를 보면 이제 공유관계가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단독 소유로 되겠죠. 그 분할된 토지나 분할된 물건에서. 그리고 분할은 당연히 비소급표입니다. 비소급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분할 딱 됐죠. 그러면 분할 전까지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나왔으면 이거는 서로 나눠 가져야 돼. 그런 다음에 분할 딱 된 다음부터 인대는 각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 받으면 됩니다. 뭐 이 전 것까지 우리가 각자가 받는 걸로 해서 다시 분리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비소급표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밑줄. 요거.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애프터 서비스라고 알면 돼. 애프터 서비스. 나중에 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는데, 자, 공유물 분할은 교환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부분에 관한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여기 어떤 토지나 물건을, 그냥 토지를 하자고요. 토지를 A, B, C가 서로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분할을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토지가 다 비슷한 줄 알았더니 이 C가 가진 토지에 여기에 막 이상한 뭐 이렇게 갑자기 물이 원래부터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 근데 C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셋 다 모르고 있었어. 근데 막상 분할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분할하고 나서 얘가 사용하고 보니까 여기 막 하자 같은 게 생기죠. 그러면 나머지 둘이 여기에 대해서 마치 C한테 이 토지를 판 매도인, 교환이나 매매에 매도인의 의무를 져가지고 이런 분할한 다음에 하자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얘네들이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4번. 현물 분할의 경우 지분상의 담보 물건. 자, 이거 길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거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은 어디 분할이 됐을 때 어디 한쪽에 하자가 생기면 나머지 애들이 물어줘야 돼. 자, 이거 4번은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어떤 토지가 있을 때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요 지분에, 갑의 지분에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갑이 2천만 원 돈 빌렸어요. 2천만 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요게 요렇게 분할이 됐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갑한테 2천만 원을 다 가는 게 아니라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이 지분의 2천만 원을 설정할 때 담보 가치가 이거 전체였는데 담보 가치가 반으로 줄었죠. 이렇게 되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저당권이 얘한테만 쏠리는 게 아니라 갑과 을 1,000만 원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서 볼 건데,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이거 뒤에 볼 거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토지에 A, B, C 공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A가 건물을 지었어요. A 소유의 건물을 지었어.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분할을 하기로 한 거예요. 분할을 하기로. 그러면 A, B, C 토지에 A가 이렇게 됐는데 B가 야, 예전에는 우리가 공유였을 때는 네 건물이 우리 토지 위에 있어도 괜찮은데 이제 분할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철거해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야, 네가 임마 이렇게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다는 거죠. 전원 동의가. 그죠? 건물 지을 때도 전원이 동의했고 분할할 때도 전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얘네 분할을 할 때 애초에 이 건물을 허물 건지 안 허물 건지 얘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 없었으면 그냥 이 건물은 놔두란 얘기예요. 허물지 못한다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 공유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합유. 합유는 뭐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공동 소유되는 게 합유예요.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죠. 합유는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사업하지만 법인 등기하지 않은 애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그때 합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뭉친 집합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 그래서 여기 밑줄 처분이 자유롭지 못해. 합유자의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지 못해. 공동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요 처분이 자유롭지가 않다고요. 전원 동의가 필요했었죠. 그 다음에 합유의 성립. 여기에 자, 요거 밑줄 보세요. 요거 일반적으로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을 때 합유의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합유라고 거기에 적어야 되고 합유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게 별표.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표에서 보겠지만 공유, 합유, 총유에서 공유는 지분을 등기합니다. 반드시 하고 합유는 지분을 등기하지 않고 총유는 아예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어. 요거를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합유의 처분 변경 보존과 분할. 일단 밑줄 여기 다 중요합니다.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요거. 그 다음에 밑줄. 합유물의 보존 행위도 공유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배울 총유에서는 사원 총회를 거쳐야 돼. 보존 행위도. 자,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을 포기할 때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자들이 균등하게 귀속됩니다. 아까 공유 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서 귀속됐는데 이건 균등하게 귀속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밑줄. 상속이 안 돼. 요거. 우리 아까 공유 지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사망을 하면 그 말은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없어 사망하거나 포기할 때는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나머지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합유 지분은 포기 시에 균등하게 귀속이 되고요. 합유 지분은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상속이 안 된다는 거, 합유 지분은. 그 다음에 밑줄, 각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유물은 분할 청구할 수 있었죠. 근데 합유물은 안 돼요. 그 다음에 합유의 종류, 밑줄. 합유는 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모기빵집이 해산하면 그냥 합유도 당연히 종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유 볼게요. 총유. 총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우리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비법인 사단, 교회, 종중, 사찰, 동창회, 아파트 입주해 이런 집단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사업도 안 하고 법인 등기도 안 된 집단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놀려고 만난 집단이에요. 그래서 공동 소유를 총유로 하는데, 자, 밑줄. 총유는 지분이 아예 존재를 안 한다. 그래서 관리 처분의 권능과 사용 수익하는 권능으로 양분이 되는데, 관리 처분의 권능은 사원총회에 속하고 사용 수익하는 권능은 사원들에게 속한다. 관리 처분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절 같은 경우에 스님들이 관리 처분하고, 교회도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장로 집단, 뭐 그런 집단에서 관리 처분하고, 사용 수익, 그 교회 건물에서 기도하고 뭐 그런 거, 거기 신도들이 다 하죠. 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요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총유물의 보존행위. 너무 중요해요. 요거. 우리가 밑줄.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너무너무 별표. 왜? 아까 합유하고 공유하고 합유는 단독으로 각자 할 수 있었죠. 근데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불법 점유자가 왔을 때 교인이 나서가지고 교인 한 명이 나가, 이럴 수 없어요. 사원총회를 거쳐가지고 야, 쟤 쫓아내기로 하자라고 총회에서 쫓아내야 돼. 자, 그래서 밑줄.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구성원 개인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관리처분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더라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사용수익행위. 요거는 각 사원이 각자가 사용수익을 하고 교회 재산권.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이거 우리 법인 공부할 때 교회 재산권 분열 당시 잔존 교인들이 다 갖는다 그랬죠. 분열됐을 때.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5번 중공동소유.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냥 한번 여백이 있어가지고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보자고. 이거는 우리가 소유권이 A, B, C 3분의 1씩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들도 이렇게 공유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준공동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봐도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럼 요 표 한번 볼게요. 우리 공유, 합유, 총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가 공유하고 합유는 각자가 가능했지만 총유는 총의 결의를 거쳐야겠죠. 그 다음에 처분관리행위가 우리 총유에서는 요거 사원총회의 결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용수익은 누가? 사원이 각자가 할 수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공유하고 합유에서 공유는 전원동의,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였었죠. 근데 합유에서는 여기에서 요거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처분 요거 할 때. 그 다음에 지분도 얘는, 그러니까 요 처분은 공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물에 대해서 전원동의 있어야 되죠. 지분은 근데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합유는 여기에서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지분은 등기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관리 행위는 그 규약에 따라서 해. 요거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총유는 지분의 처분 따위는 생각할 수가 없다. 왜? 지분이 없거든. 그죠? 그 다음에 분할 청구도 지분이 없으니까 얘는 못해. 그리고 합유는 안 된다 그랬죠? 지분 분할 청구가 안 돼요. 근데 요
공유는 가능하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포인트 볼까요? 자, 우리 공유, 합유, 총유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다음에 3번, 공유의 보존행위는 각자, 공유의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처분행위는 전원이. 이거는 공유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유물. 그 다음에 과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의 요 처분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합의의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제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